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 상담 VVIP 손현정입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추웠죠. 어제는 정말 더 추웠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로 정점을 찍었다고 해서 오늘은 좀 누그러지나 싶었더니 어제만큼 또 춥습니다. 춥고 바람 불고 또 눈까지 와서 굉장히 오늘 날씨 안 좋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안 좋은 날씨는 없다고 합니다. 햇빛 쨍쨍한 날에는 따뜻해서 좋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상쾌해서 좋고 또 바람이 부는 날에는 시원해서 좋다고 하는데요. 눈 오는 날은 또 오늘처럼 이렇게 기분이 들떠서 좋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 프리미엄 종목 상담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오늘 이준호 차장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뵀는데 날씨가 무척 추워졌어요. 네. 네. 오는데 또 눈도 왔죠. 보셨어요? 네. 조금 눈 맞고 왔습니다. 네. 좀 날씨가 추워서 감기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몸 관리 좀 잘하고 계세요? 잘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일했는데 조금 추운 것 같아서 네. 수요일 날은 여기 방송하러 오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내복을 입을까 말까 아침에 잠깐 고민하다가 네. 그냥 왔거든요. 예, 내복을 입으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엄청 춥더라고요, 새벽에. 예.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눈이 오는 만큼 저는 또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오늘 시장 분위기도 꽤 괜찮았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오르고 코스닥도 2% 넘게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제 마음속에 답은 딱 정해져 있는데 네. 답이 아닌 오늘 사실은 건설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여타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던 종목들이 한번 올라왔었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제 마음속으로는 요 몇 가지만 요렇게 될 것이다라고 딱 기준을 잡고 그쪽으로만 뭐 집중 공략하고 투자는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여타 종목들도 사실 가끔 그런 날도 있어야죠. 날마다 하락하면 어떡해요. 가끔 그런 네. 날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요. 중심은 결국 세상 시대의 요구 요쪽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많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한 대로 진짜 맞아 떨어지느냐 안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맞았을 때가 마음이 더 행복한 거거든요. 네. 몇 푼 올라갔다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 생각됩니다. 네, 지수의 상승에 조금 연연해 하다기보다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의 좀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몰려다니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거고요. 네. 좀 고독하게 일단 혼자 있더라도 네. 결국 세상이 그쪽으로 이제 너무 선두주자로 가면은 돈 벌 수는 없고 바로 뒤따라다니면 가장 이제 좀 수익이 될 건데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있고 세상이 그거를 이제 알아봐주고 또 이제 오기 시작하면은 그게 행복인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 맨날 처지다가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올라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의미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이 추세를 형성하고 장기간적으로 트렌드를 만들어 가면은 어떤 예를 들어 건설이면은 그런 것들이 트렌드를 형성해서 나간다면 이쪽 산업이 바닥에서 도는구나. 그냥 시그널 포착용으로만 하는 거지 이미 좀 많이 가세가 어려워진 거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해서 행복하다 좋다 이럴 사안은 아닌 거고요. 그냥 시그널 포착용 정도로만 네. 파악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접수된 종목들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청자분의 이 전화 연결이 다소 어려워서 접수된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접수된 종목은요. 바른전자, 써니전자, 그리고 비추로시스, 제이콘텐트리 이 네 종목인데요.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3,580원에 매수를 하셔서 20% 비중을 두고 계시고요. 써니전자는 6,860원에 매수하셔서 20%, 또 비추로시스는 1,54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그리고 제이콘텐트리는
5,9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계시고 또 현금이 40% 들고 계십니다. 지금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주 이죠. 지금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급등주가 꽤 보이는 상황인데 바른전자는 중국 관련 테마주로 좀 많이 오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 안철수 테마주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죠. 이런 종목도 초보자분들이 대응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셔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츠로시스는 살짝 손실입니다. 며칠 전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이콘텐트리는 현재 유일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또 전망과 관련해서 진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차장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주입니다. 이거 먼저 한번 진단을 해주시죠, 차장님. 그 시청자님을 제가 뵙고 이야기 드리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주식하신 지가 오래 되시지 않으셨는데 바른전자니 써니전자니 이 반짝거리니까 금인 줄 알고 막 이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디 도둑이에요. 강도인데 어느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딱 지키고 서 있으면은 그 강아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강도라면 어서 뜨거운 무라도 하나 던져줘서 그냥 이가 다 빠지게 해놓고 뭐 본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장에도요. 네. 뜨거운 무 먹어라라고 던져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청자님 같은 케이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제 밤이라서 껌껌해가지고 그 김이 안 보여가지고 막 물으셨던 경우가 바로 이런 시청자님 같은 경우가 될 것 같고요. 이제 KDC도 사실은 뭐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2천억대 매출, 뭐 70억대 이익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나오다가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미세하게 줄고 있는 상태의 그런 회사고 업황이랑 실적이 좋아서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네. 올라왔던 이유가 중국 투자 유치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건데 기업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2005년도에는 2005년도 11년 전에 바이오 열풍이 있었을 적에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도 바이오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라고 막 서로 공시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는 또 몇몇 회사들이 우리 중국 투자 받는다라고 막 또 그래요. 그런데 꼭 바른전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솔직한 심정은요. 내 돈 가지고 우회전 좌회전 몇 번 하면은 내 돈 가지고 결국 해외에서 홍콩에서 투자가 되고 중국에서 투자가 되고 그런 걸로 얼마든지 서류 가지고 포장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뭐 바른전자를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뉴스를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파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식에 기본이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터지면은 뭔가가 있는 건데 지금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첫 거래 이후에 11월 달에 이미 첫 거래가 터지고 첫 거래 이후에 꾹꾹 밟아줬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왔는데 나중에 올라오면서 거기 뒤에서 보면은 거래가 훨씬 많이 터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살살살살 물량이 모일 적에랑 나중에 거래가 뻥 터진 거 그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거래가 가장 많이 터진 곳 그런 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저 자리에서 분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냥 대중들만 모여서 이거 언제 감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게 진짜였다라면은 저 대량 거래가 터지던 날 거기서부터 재차 상승이 나왔겠죠. 그러나 거기서부터 좀 많이 좀 에너지가 소진이 된 상태로 흘러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뭔지 분간을 못하고 반짝이는 게 금인 줄 알고 많이 달려드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뭐 경제신문에도 S플러스 뭐 대표께서 나와서 뭐 어떠한 투자의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 굉장히 참고해 보실만 해요. 일시적인 유행을 쫓지 말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손실이 아니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나와서 좀 침착한 종목으로 가시는 게 길게 봐서는 자산 지키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수적인 매도 관점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갖고 계신다면 바른전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써니전자인데요. 6,860원에 매수하셔서 2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네, 써니전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테마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은 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조금 대응하기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손실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방금 바른전자도 했지만요. 네. 지금 써니는 뭐 전자장비, 통신부품 전자장비 하는 회사인데 본업보다는 어떤 정치인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 매출은 200억대 중반 나오고 영업이익은 나오다 말다 뭐 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주가를 움직이는 동력은 어떤 정치인과 무슨 관련이 있다, 그거 하나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사실은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12월 11일 날 써니전자 뭐 이런 거를 샀었어요. 그때만 해도 써니전자는 별로 올라온 상태가 아니었고 거래만 많이 모이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래요.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았었잖아요. 장이 안 좋고 가는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도 뭐 이러한 유의 종목들을 즐겨서 하는 편은 아닌데, 이러한 종목들이 돈 받아가라고 한번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얼마 전에 했었었는데 12월 11일 날 사고 제가 어디서 팔았을 것 같아요. 금방 팔았어요. 다음 네. 그 금요일에 샀는데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길게 투자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냥 아유 운이 좋았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안 팔았으면 금방 3배가 올라왔으니까 지금 여기 안 있겠죠. 어디 가서 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바른전자도 그렇고 지금 이 써니도 그렇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붉게 물들은 것만 이제 샀어요. 그래서 꽃이 피기 전에 봄이다. 꽃이 피기 전에 봄이 올 거다라고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뜨거울 때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자도 노루 잡을 적에 침착하게 이제 내 타겟 안으로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그렇게 해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신은 하나도 없고 뭐 밥은 안 넘어가고 수익은 안 나고 요런 상태로 아마 세팅이 돼 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써니전자가 아니라 CCS라는 거예요. 무슨 어떠한 정치인의 뭐 같은 뭐 그쪽에 속한 것도 아니고 테마의 대장격인 이게 오늘도 꽤 올라가다가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도 보면은 13% 올라가다 이제 7%로 이제 마감하고 이러는데, 최근에 이러한 어떤 대장의 역할을 하던 종목이 왠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대장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대장도 이러고 있는데 어디 소장격인 써니가 나서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여기서 끝이다 아니다 아무도 몰라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을 거쳐 다시 신고가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날 따라붙으면 승산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건 크게 나쁘지는 않는데, 큰 요점은 저 앞에 고점이 7,800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7,810원이 되는 그날을 매수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막 쫓아 붙는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승산이 있는 상황으로 올 것 같고요. 저도 어쨌든 이런 방송,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런 종목은 사실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얘기는 안 할 건데,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으로 계신 분도 임기가 올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나 한번 해보겠다, 안 해보겠다. 일체 말씀도 안 하시고 항상 웃고만 다니시죠. 그러나, 임기가 끝이 나면은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결론은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순간 그 덕에 올라갔던 종목은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거기서 많이 깊은 조정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종목들은, 안개가 짜욱할 적에 어떤 사람이 유력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개가 짜욱하고, 까도 나오는 양파처럼 뭔가 생각이 뭔지 모르겠고, 그런 쪽으로 편승을 하면은, 기회는 분명히 주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런 거 이제 연구해가지고 할 시간은 있고요. 당장 뭐,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되 좀 더 과욕을 부린다면 딱 신고가 딱 나가는 날 그때 하시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대장격인 거, 그런 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흐름도 체크해가면서 봐야 돼요. 내 것만 집중하다 보면 안 보일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써니전자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만큼 계속해서 이 빠른 속도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릴게요. 비추로시스인데요. 1,54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네, 오늘장 비추로시스 3.72% 오르면서 1,535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살짝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요. 며칠 전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 모든 이평선을 상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주식을 어떤 분들은 뭐 20년을 하셨고 10년을 하셨고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간을 오래 했어도 핵심을 정확하게 꿰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왜 그 엄마가 학원 보내서 가방만 메고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처럼 연수는 많은데 이제 핵심은 모르고 그냥 소속만 돼 있다가 주식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항상 그거예요.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거에 가서 해야지 자기 실력도 올라오고 또 수익도 많고 또 혹시 걸려들었다도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요 좀 반짝거리는 거 그거 진짜인 줄 알고 많이 이제 달라붙어 계시는 경우가 보면은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오늘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좀 정확하게 드려서 안 그러면은 제가 제 눈에는 가만히만 두면은 갖고 있는 재산 싹 까먹으실 분들이 많이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비추로시스도 좀 하는 일이 많아요.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좀 강력하게 끌만한 주가를 견인할 만한 그런 거는 사실은 조금 내용적으로는 딸리는데 전력 자동화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 하고 있고 공공용 사회안전 시스템 하고 있고 차세대 무선통신 하고 있는데 전력 자동화 사업은 건설 경기 및 산업 설비 투자 요인의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전력 자동화 쪽은 뭐 건설 경기라든가 산업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후장대한 쪽은 점진적으로 좀 줄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역할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데 향후에도 이제 에너지 소비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안보 확보 측면도 있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이제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국가적인 보조까지 이루어지면은 스마트 그리드 사업 쪽은 괜찮아질 수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공공용 사회 안전 시스템은 이제 육군 과학화 출입 통제 시스템, 중거리 감시 카메라 시스템 요 정도 부분 사업을 하고 있고
차세대 무선통신은 이제 정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요런 거 지상 통신망 두절에 대비한 통신만 이용한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사업인데 이상이 말씀드린 게 이 비츠로시스의 큰 사업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 자동화는 조금 그냥 별로고 여타 사업부는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은 사실은 고만고만해요. 썩 뭐 좋게 나가고 있지는 않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은 이 종목이 그냥 콜콜 자다가 최근에 들쭉날쭉 하던 요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거래가 없다가 지금 거래량 제가 표시가 안 해놨는데 거래는 막 모이고 있어요. 앞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앞선 써니전자 같은 케이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거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올라오기 직전에 12월 초순에 여기서부터 거래는 집중적으로 모이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줬던 거고 지금 비츠로시스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12월 중순서부터 지금까지는 많이 거래가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발톱을 숨기고 지금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따라 이런 쪽은 이제 가져가시대요. 여기에서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발톱은 좀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좋겠고 나중에 좀 이 고점을 딱 돌파하는 그런 신호가 나오면은 거기서 지금 시청자님 현금도 많으시니까 거기서 좀 더 추가로 더 매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렇게 앞전에 만들었던 1,700원 딱 돌파하고 나면은 한 2,000대 중반까지는 어쩌면 도달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결론입니다. 회사가 뭐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모여드는 거래로 봤을 적에 뭔가 모종의 내용은 좀 숨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츠로시스 보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J콘텐트리입니다. 5,9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 두고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수익권이신 종목입니다. J콘텐트리 오늘장에서 0.17% 상승하면서 5,9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 상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J콘텐트리 이 종목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까 전자 붙은 종목 둘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최소한 J콘텐트리 같은 종목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시청자님처럼 이제 뭐 막 주식하시는 분이 이렇게 막 반짝이는 거 쫓아다니지 않으셨으면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하는 좋겠고 최소한 J콘텐트리 정도 어떤 사는 이유가 타당하고 내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내 친구한테건 내 주변 누구한테건 난 이거 이래이래해서 샀어라고 2시간은 아니더라도 10분 정도라도 간략하게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이 되는 쪽으로 가셔야지 좀 덜 다치고 오래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J콘텐트리는 이제 작년에 영화 관객 수가 2,151만 명이라 합니다. 그리고 메가박스 직영점이 시장 점유율이 한 9.6% 보면 작년 4분기에 메가박스 관객 수가 한 450만 명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메가박스 지분이 이제 확대했으니까 극장 가서 이게 영화 보려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저거 억지로 봐야 되느냐라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극장 광고 매출로 수익성 개선의 가능성이 크고요. 올해 이익 한 45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메가박스 인수한 다음에 지배지분 순이익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영화 같은 게 사실은 싸잖아요. 금액이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경기가 좋지 않을 적에 비교적 싼 가격에 즐기기에 영화가 제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과 같은 어떤 시대 흐름에서 어떤 코드가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차트 보고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이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쪽에 여기서 거래를 잔뜩 실어줬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말에 이제 시장 약세 때 이렇게 줄줄줄줄 빠졌었지만 이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래 없었었는데
이때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같은 곳에서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주식을 좀 많이 이제 망가뜨렸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유로 많이 망가뜨렸었고,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앞전에 주식 망가뜨릴 적에는 사모펀드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제 파시더라고요. 그러더만 최근에는 올라오면서 제가 요거 수급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최근에는 올라오면서 다시 이런 사모펀드 이런 데서 많이 담가 놓고 있죠. 그래서 저 앞전에는 어떠한 개인적인 뭐 사연이 있겠죠. 개인적인 사연이든 뭐 수급적인 사연이든 사연이 있어서 매도를 했지만 다시 채워 놓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이 종목은 이 앞전에 6,460원 고점이 있고 지금 5,960원에 있지만은 이 6,400원 고점을 땅 돌파하면은 결국 새 하늘이 열린 거예요. 새 하늘이 열리고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 앞전에 과거로 축소해봐도 완벽한 새 하늘이 딱 열리기 시작하는 건데, 거기서부터 상승의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요. 6,470원 땅, 지금 현재까지 역사상 최고점이 6,460원이지만 6,470원 이 고가를 딱 넘어가는 순간 세상의 스마트한 머니는 거기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갖고 계신 돈 거기서부터 더 집중 또 집중해서 공략해 나가시면은 좋은 수익 기대되는 종목이다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이 콘텐츠리까지 종목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포트를 봤을 때 저희 시청자분의 어느 정도의 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매매 스타일이나 또 종목 선별에 있어서 좀 전체적인 조언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사실은 조금 화가 났어요. 무슨 화가 났냐면은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고 TV를 뭐 보시고 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방송 같은 데서 도대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게 좀 그 부분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불나방을 만들어 놨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마음속으로 화가 났었고, 스타일은 사실은 없죠. 어떤 시장의 선도주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표 의식이 별로 없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지, 저런 게 있어요. 역대 역사상 유명하다고 하는 투자자, 전설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딱 신고가 돌파 매매만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제이 콘텐츠리 사상 최고가가 6,460원인데 6,470원 되면은 세상에 똑똑한 돈 몰려올 거다라고 했는데, 제시 리버모어처럼 그렇게 돈을 주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는 투자가 있는 반면에 워렌 버핏처럼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기다리는 성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분들은 워렌 버핏처럼 돈을 주고 또 시간도 주고 하는 투자를 해야지, 돈을 주고 돈을 가져오려고 하는 투자를 하시면은 그건 조금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좀 침착하게 그런 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미엄 VVIP 포트폴리오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게시판과 증권 통해서 진단을 원하는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종목 진단 참여 방법을 확인해 본 다음에 선별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